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은 도자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원종예 씨가 진품 명품 매주 보신다고. 또 참 공교롭게도 저희 할머니 성함이 종자 레자세요. 정말요? 어머. 제가 굉장히 친근감이 또 있고. 그래요? 예. 제가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매주 보시기 때문에 이제 도자기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느낌이 어떠신지요? 이거 지금 딱 들어오면서 보는데요. 예. 이 컬러 이 자체가 범상치가 않은 것 컬러가. 같습니다. 오. 네. 도자기의 이 빛깔이 네.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멋있습니다. 문양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빛깔도 백자는 아닌 것 같죠? 아닌 백자는 거죠. 아니죠. 네. 청자도 아니고 청자라고 하기에는 이걸 그죠? 청자라고 하나요? 얘는 약간 무슨 색깔인가? 대리석 색깔 같은 건데 뭐라 하죠? 그렇죠. 분청삭인가요? 네, 약간 분청사기. 분청사기. 네. 제가 아는 도자기는 뭐 청자, 백자, 뭐 분청사기 정도인데 청자라고 하기엔 세계적으로 탁한 것 같고 네. 맞아요. 백자라고 하기엔 저런 게 좀 값어치가 있죠. 지금 문양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예. 상태가 아주 깨끗해요. 깨끗하고. 하나도 이렇게 뭐 네. 어떤 껍질 같은 오래된 것도 없고 벗겨진 것도 오래된 없고. 도자기들 벗겨지거나 깨지거나 네, 했거든요. 네. 뭐야? 꽃도 있는 것 같고. 네, 대나무 대나무도 잎도 보이고. 있고요. 네. 버드나무야? 버들잎인가요, 저게? 버들잎도 있고 매화꽃잎 아우, 같은 것도 네, 지금 있고. 선생님 다 아시네, 머리시다네. 뭐 지금 야, 정말 어디 난리 봤던 났습니다. 거예요? 같네요. 꽃병 같은데요? 꽃병. 용도가 꽃병이다. 뭐 꽃을 꽂아서. 그러게 용도가 또 궁금해지네요. 아. 뭘 담았을까요, 여기다가? 꽃을 꽂았을 수도 있고. 저는 술병. 술병 아니면 꽃병은 작아가지고 네. 꽂거나 술 먹으려면 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주둥이가 좀 네. 근데 저는 이 속에 그림이 네.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여기다 또 꽃을 꼽는다? 그건 아닌 것 그건 같고요.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까? 그건 아닌 그럼 것 술을 담는다? 그건 어울릴 거. 술은 네, 안 돼요. 미개한 거예요. 어떻게 아니 여기다 그 술을 담아. 목이 원래 고려 시대에는 목이 좀 길었었어요. 그 왕들도 이렇게 술에 네, 취해서 막 주둥이 이렇게 마실 때 긴 보면 거. 목이 좀 네. 길더라고요. 주둥이 살짝 예. 벌어져 있고. 근데 조선 시대는 좀 짧아졌다. 뭐 그런 거는 제가 조선시대의 것이다. 시대까지 제가 갑자기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게 어떠한 도자기인지 청자인지 뭐 네. 백자인지 분청사기인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나온 이 도자기 어떤 도자기입니까? 네, 오늘 나온 저 도자기를 우리가 분청사기라고 합니다. 분청 맞구나. 네,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분청 시대. 만들어진 저게 분청사기죠. 분청사기구나. 저러한 의뢰품에는 이제 술, 술도 담고. 물, 액체를 담는 그 매병이에요. 매병입니다. 네, 매병. 저러한 네. 매병은 고려 시대에서 만들어지기 네네. 시작해서 조선조 초기까지 만들었어요. 네, 저게. 고려 청자 매병이나 이제 그 조선 분청사기 매병은 그 아주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자에도 매병이 있고 분청사기에도 매병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뭔가 구분 짓는 게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네, 것들이 네, 있습니까? 이거를 제도 잘 분청사기. 보시면은 네. 이게 고려 청자로 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청자 매병이죠. 저게 청자 이게 매병. 예, 청자 매병하면은 네. 특히 요 주둥아리 여기가 깔때기 같이 모양이 돼 있죠. 깔때기 살짝 물을 따를 때 그 깔때기 모양이 있죠. 네, 그런 네. 모양이 돼 있는 게 이제 고려 청자 매병이고 오늘 의뢰품은 네. 요 부위가 나팔같이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네, 벌어졌네요. 그게 이제 요거하고 다른 점. 조금 다르다. 매병을 또 이제 시대를 구분할 때 주둥이 모양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위원님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문양을 좀 살펴볼 텐데 아까 네. 뭐 원정리 씨가 굉장히 뭐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 대나무도 있다고 그러셨고 뭐 버드나무도 있다고 맞아요. 그러셨고. 네. 이야, 이게 그러면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주둥이를 지나서 이 부분 지금 네. 어깨 부분인가요? 이 부분? 바람개비 같아. 뭔가 이렇게 그쵸. 쫙 네모난 게 쫙 아니라지 이렇게. 않은 국화꽃, 꽃잎, 꽃잎, 그쵸. 국화의 형상할 꽃이다. 예. 거니까. 꽃잎. 네, 네. 예. 그래도 그 맞다. 요거를 그러면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요거 지금. 예, 뭔지? 그게 뭔지? 요게 뭔지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좋아요. 객관식, 오케이, 근데 오케이. 이 무늬는요 어떠한 식물을 추상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네. 추상적. 네. 그 모양 그대로 나타낸 게 아니고 뭔가 추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네, 네. 과연 어떠한 것을 나타낸 걸까요? 1번 국화, 2번 모란, 3번 연꽃, 4번 매화. 아, 뭐야. 뭐야? 근데 국화 같기도 한데
저건 아닐 것 네, 같아요. 첫 느낌이 국화라는 상상을 제가 조금 비슷하게 네, 이제 국화 뭐라는 꽃잎을 아니고. 했나 원종래 씨는 생각했어요. 국화일 것이다. 위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심스럽게 딱 보면 국화 같기도 하고 같은 예. 느낌. 이런 느낌. 원종래 씨는 국화라고 하셨고요. 네, 네. 근데 옛날 것들은 보면 연꽃이 네. 저렇게 생기진 않아. 나도 국화 같은데. 좋습니다. 전철우 씨 역시 국화로 갑니다. 박수림 남들이 씨. 오라고 할 때 저는 X입니다. 저는 연꽃 가겠습니다. 갑자기요? 왜죠? 보통 이렇게 연꽃 이렇게 연꽃? 펼쳐서 이렇게 펼치잖아요. 펼쳐지는, 네. 그러니까 연꽃 같기도 한데. 펼쳐져 있는 그 느낌이 연밥인가? 연꽃. 연꽃. 박수림 씨 연꽃 하자. 아닌가? 원종래 씨가 흔들리는데. 근데 국화로 그렇죠. 가겠습니다. 얼마 없는데도 국화 같은데? 국화로 자,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은 국화, 박수림 씨만 남들이 오할 때 전 X입니다라고 그렇죠. 하셔서 연꽃이라고 하셨는데요.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3번 연꽃. 연꽃. 야, 그런 것 같아요. 거기 펼쳐져 있다는 그 느낌 아닐까요? 근데 이게 추상적이라서 그런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를 연꽃이 연판문이에요. 연판문. 왜 그러냐면 연판문은 연꽃 잎을 이렇게 펼쳐놓은 모습을 연속적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연판문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의례품을 보면은 이제 그 아래쪽에도 역시 연판문이 그려 있죠. 아래에도. 그런데 저 연꽃잎을 뾰족하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뾰족하게. 그것도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갔고 저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연판문의 저게 아래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저 위아래 각각 다른 모양의 연판문을 그려 넣어서 네. 단조로운 그 문양을 피한 거예요. 그렇군요. 연판문 있었고요. 내려가 보면 요건 뭘까요? 요거 이 문양. 와, 잠깐만요. 이거 뭘까요? 저거 저 크게. 예, 요거 한번 보시죠. 네. 저거 식물인가요? 요거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가까이. 네. 식물인가요? 저것도 추상적으로 표현해야 되나? 커튼은 수술한가요? 네. 커튼. 커튼은 수술. 역시 네. 사모님이시라 이 커튼도 비싼 커튼이거든요. 이렇게 달려 있으면. 네. 저거 하늘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지붕 같은데 지붕 있겠어. 지붕 같기도 이게. 하고. 이게 근데 뭔가 굉장히 고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요거 그죠? 네. 위원님 이거 무슨 문양입니까? 여의두문 혹은 복사문이라고 하죠. 여의두문 혹은 근데 이제 그래서 우선 여의두문이 우리가 여기가 여의도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 그 우선 우리가 여의를 우리가 여의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의는 옛날 그 고승이 법회나 설법을 할 때 손에 들고 있는 도구예요. 그죠? 예. 그걸 여의라고 그러는데 그 여의의 머리 장식 그거를 머리 부분을 닮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여의두문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나 또한 이것을 보자기 복자를 써서 복사문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네. 그러다가 또 비단으로 만든 조그만 보재기를 덮은 모양을 만든 걸 그거를 그것도 복사문이라고 하는데 네. 저러한 무늬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걸 여의두문이라고도 그러고 복사문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밑에 또 볼게요. 아까 이제 밑에 부분부터는 원종래 씨가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셔서 여기 이제 대나무. 그건 대나무. 군자의 절개 네. 이런 걸 상징한 사군자의 하나의 예. 대나무가 쫙 매화 들어가. 같은 것도 있어 옆에. 옆에 매화. 매화. 그 옆에 연하게 보이는 거. 요게 매화일까요? 네네. 매화처럼 보이는. 아닌가? 위원 이거 매화 맞습니까? 네, 매화인데 네. 매화는 또 설명을 좀 드리면 매화는 이른봄에 홀려 펴서 봄 소식을 전하죠. 봄소식. 그러다가 이제 그 겨울이 되면은 잎이 지면서 죽은 꽃이 보이다가 다음 해에 다시 꽃이 피고 살아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상들은 매화꽃을 장수와 절개를 상징하는 꽃으로 생각을 했죠. 네. 아까 또 원종래 씨께서 이거 이제 버드나무다. 그렇죠? 네. 버들잎. 탁 떨어지는. 네, 딱 봐도 버드나무. 툭툭 떨어지는. 예. 위원 이거 버드나무 맞죠? 네, 버드나무 맞습니다. 예. 버드나무를 왜 그렸습니까? 위원님? 도자기에 버드나무를 그린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위원님께서 버드나무. 퀴즈를 주셨습니다. 지금 쇼감정단이 뭘 그렸는지는 잘 알고 있었는데 과연 그 의미까지 잘 아실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버드나무 들어가 있는데요. 네. 버드나무는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려 넣었을까요? 버드나무가 가진 상징은 무엇일까요? 1번 부귀, 예. 2번 벽사, 귀신을 막는, 네. 3번 영예, 4번 지조, 귀신 막는 거. 벽사. 벽사? 네. 저는 벽사. 벽사. 원종래 씨 할까요? 벽사로. 왜 벽사로 생각하시죠?
이게 이렇게 버들잎이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네. 내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막아주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기운들을 막아주는. 네, 이렇게 막아주는, 보호하는 오, 느낌? 좋습니다. 원종래 네. 씨는 2번 벽사. 저는 지조 4번. 전철호 씨 지조. 지조? 사람 지조가 있어야죠. 지조가- 변치 않는 마음. 이게 버들잎이 예. 바람 불어도 싹 흔들었다 다시 오거든요. 지조가 있거든요. 이렇게 싹. 딱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약간 좀 흔들리는 마음을 생각했는데 다시 오자, 다시 온다. 갈대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의 갈대 흔들리니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지조 이렇게 좋습니다. 전철호 씨는 지조. 1번이 1번 북이. 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뭔가 주렁주렁 주렁, 매달린 주렁. 것 같은 뭐 돈줄이 막 이렇게 예. 떨어진다. 오. 북이가 아니까 이런 좋습니다. 생각.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답은 네. 무엇입니까? 2번 벽사입니다. 오, 원정리 씨.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위원님, 이게 왜 귀신을 막아주는 벽사인가요? 네, 원래 버드나무는 사실 아무 데서나 잘 자라요. 아. 네. 그래서 옛부터 버드나무는 강한 생명력과 양기를 지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버드나무의 잎을 보면 끝이 뾰족해요. 아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뾰족한 버드나무가 사악한 기운을 없애주는 벽사의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양이 들어가 있는 네, 진짜 도자기가 많네요. 뭐지 뭐 여백임이라고도 하는데 이 도자기는 약간 좀 반대로 네. 문양이 꽉 차 있는데요. 근데 이런 무늬들은 어떻게 새겨 넣었을까요? 잘 새겨 넣어야죠. 먹을 찍어서. 찍어서. 찍어. 까만 것들은 먹으로 파서 파서? 거기에 색을 넣는 거죠. 파서 넣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칠해가지고 도자기 칠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칠을 한 다음에 네. 다시 그 위에다 저는 그리는 이거 거예요. 만져보지 못하니까 파졌는지 예. 그걸 느낌을 봐야 되는데 제가 가까이서 만졌을 보니까 때. 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거나 이러진 그런 거 아니에요? 않습니다. 그럼 그렸겠죠. 그냥 그렸다. 색을 칠했겠죠. 그냥. 이 문양을 새긴 기법도 궁금한데 위원님 이거 어떤 방식으로 새겨 넣었습니까? 네, 우리가 저런 거를 상강기법이라. 삼강기법. 이 상강기법을 이용해서 문양을 만들었는데 상강기법을 만들려면은 뾰족한 나무 칼, 끝이나 소금 것 같은 걸로 도자기 표면에 문양을 그려 넣죠. 한 다음에 판다가 맞췄네. 그 안에다가 자토나 백토를 메꿔 놓고 집어넣어야 됩니까? 도자기를 가마에서 구워내면은 자토는 검정색이 되고 백토는 흰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자기는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사이에 만든 분청색이라고 아까 했죠. 네네. 예. 고려 청자의 상강기법이 이어진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몇 년쯤 됐을까요, 만든 지? 이게 고려에서 고려 시대의 고려 시대 기법을 정도. 이어받은 네. 분청사기를 했기 조선시대에 때문에 했던? 그러면은 뭐 조선 초쯤 될까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라고 저런 하고 게 그러겠죠. 어려워서 저런 네. 거니까. 위원님 언제 몇 년 정도 된 걸로 보면 네. 될까요? 조선시대 초니까 15세기로 15세기. 제작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의뢰품은 조선 초기 분청사기를 만들기 시작할 때 생산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보관이 잘 된 이 분청사기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15세기 때쯤 만들어졌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쯤 만들어진 매병이 좀 많이 있나요? 네, 그때 만든 매병은 뭐 그렇게 덜어 있어요. 그러나 그 보통 것이고 네. 26cm에서 30cm 그 사이야. 근데 이거는 33cm. 그러니까 귀하죠. 귀합니다. 아, 귀하다. 시소성이 높습니다. 네. 청자나 백자 보면 이렇게 무늬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 무늬가 많거든요. 네. 무늬 많은 것이 아무리 좋은 겁니다. 무늬가 많아도 네. 그림이 아름답게 우리가 돼야지 네. 아름답지 못하면 높게 평가를 못 아름다워야 합니다. 됩니다. 보관 상태가 좋아요. 그럼 수리할 곳이 전혀 없나요? 좀 있나요? 어떠세요? 네,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물건을 자세히 봤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전혀 없다. 자, 시간 좀 남아 있습니다. 떡자. 예. 예. 색깔의 값어치가 있는 네. 좋은 색깔이 그거 거죠. 봐도 색깔도 좋고 색깔 네. 좋고 이 형태도 좋고 형태 좋고 문양도 좋고 문양 좋고. 사실 오늘 급수는 상급이에요. 상급이다. 야. 쿵이가 쿵. 여기까지. 세 분 마음의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초감정단 세 분의 추천 감정가 확인해 보죠. 어기 세 분이 나왔어요. 일단 박수림 씨가 1억, 예. 전철우 씨 1억 9천, 원종예 씨 1억 7천. 박수림 씨는 딱 1억 쓰셨네요. 600년 됐다 그러고 네. 고려 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조선 넘어가는. 넘어가는 그 분청 사기의 상강 기법, 네. 보관 상태 너무 좋고 그림이 표현하는 게 너무 의미 있고 아. 전혀 손댈 게 없다. 네. 2억 가려고 하다가 2억 갈까? 2억 한번 가. 자, 2억 갑자기 갑자기 2억으로. 네. 굉장히 값어치가 높을 것 같아요. 자, 진짜. 과연 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 얼마의 추천 감정가일지 궁금해. 지금 공개합니다. 올라가자. 15세기 조선 초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매병의 추천 감정가 과연 얼마일까요? 자, 10만 단위 넘어갑니다. 100만 단위 넘어갑니다.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2천만 억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얼마입니까? 억 단위 1억 2천. 원정재 씨가 가장 가깝습니다. 저 1억이에요. 사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모든 면으로. 근데 시중가가 사실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고무예술품이 상당한 고가품일 거예요. 고가품으로 상승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분청사기 매병 함께 하셨습니다.